안녕하세요. 자,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처음으로 만나는 거라서 수업을 굉장히 빡세게 했더니 아주 힘들어해. 아주 그냥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끼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 물론 병든 숙회처럼 헐떡거리면서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자, 15주차는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15주차 표지는 예쁘고요. 1번에서 5번 사이는 2번하고 4번이 좀 어려운 거야. 지금 그 15주차, 작년, 재작년 다 15주차, 재재작년까지 계속 이거를 진행했는데 다시가 2014 수능 B형에 적중을 했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가하고 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빼지는 않았던 거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1주차에서 15주차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한 데서 수능에 나온다는 거야. 2번, 4번 별표 쳐두고 6번에서 10번 사이는 자, 홍순학의 연행가에다가 인터넷 수능 B형이라고 적어. 인수 B형. 그 다음에 김진영의 북청가도 3년 전에는 EBS에 있었던 작품인데 뭐 나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좀 쉬워요, 요거는. 그래서 B형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6번에서 10번인데 다 어려워. 6, 7, 9, 10. 특히 오늘은 이제 A형도 마찬가지로 대유법을 정확히 공부하고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다음 11번에서 14번은 인수 A라고 적되 11, 12, 14가 어렵고 특히 그 EBS를 달달 외우면 11번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에서 18번 0606 평가원 소리곱세야. 이 도량형 역할을 하는 기준음이 되는 이 조율의 기준음, 요걸로 봐주면 되겠다. 자, 7페이지 빨리 가서 2008 수능. (90점) 1등급. 그러니까 작년 수능 B형의 91점 1등급인데 진짜 어려워 이거. 그래서 맨 위에 7페이지 위에 있는 대로 80분 50문제 실전 훈련을 하되 80분 안에 못 풀면 초과 시간을 적어주도록 해. 그러니까 90분 만에 풀었으면 10분 초과, 100분 만에 풀었으면 20분 초과 이렇게 가더라도 다 풀도록 합니다. 어려워요, 수준이. 그러니까 오답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 진짜 어려울 때는. 8쪽에 3번 별표 친다. 8쪽에 3번. 대일조 현상인데 화법 문제 되게 어렵고 8번 문제도 조그만하게 별표 쳐. 8번은 이제 방문을 완곡하게 권유할 것, 그 완곡어법이 있어. 늘 나오는 거야. 완곡어법은 직접적으로 방문해라, 찾아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12번 별표 쳐. 요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작년 수능에도 응용이 돼서 나왔던 문제야. 요게 기준이야. 12번을 잘 풀도록. 11쪽에 그 13에서 18번 보면은 김광균의 와사 등이 2008년도에 나왔는데 작년 6월 평가원이다. 1406 B형에 나온 거죠.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다. 가 별표 치고 1406 B형. 1406 B형이라고 딱 적으면 돼. 그 다음에 22번 별표. 한자 어휘 문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어요. 자, 28번 별표 쳐. 여기 A형 손 들어봐. 사시남정기는 인수 A형에 있어. 중요해. 인터넷 수능 A형이라고 적고 흥부전 5번 출제. 사시남정기 4번 출제인데 요게 5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특히 28번 별표 쳐. 이게 의상 소품 문제인데 요거 아주 어려운데 28번 문제가 1409 A형 가장 어려운 문제에 의상과 소품이야. 1409 A형. 무진기행에서 나왔던 겁니다. 가장 어려웠던 36번 문제인가요? 그리고 28번은 2007년 6월 평가원 한시연대기에서 그대로 응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한시연대기에서도 깔끔한 모시적삼 이야기가 나온다. 그거야. 28번 별표 쳐두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0706 평가원을 그대로 받아서 수능에 반영이 된 거고 작년 1409 A형에도 의상과 소품으로 출제가 된 거고. 30번에 4번에 방향무인 밑줄 그어. 방향무인은 자, 요 방향무인은 그의 0706 평가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제시문에 있었던 한자 어휘야.
제시문에 있었다. 방향무인에다가 0706 평가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렇게 적어주면 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야. 17쪽 자체를 별표치라. 방향무인은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함부로 도도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고, 17쪽은 34번 문제를 보면 합의의 피해 순환이론, 피해 순환이론 밑줄 그어. 요거는 1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오던 패러다임을 뒤집은 거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34, 35 별표치고. 이 갈레노스의 피해 소모 이론, 그러니까 피가 소모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피가 순환하는데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뒷받침한 게 이 현미경이죠. 모세혈관을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피해 순환 이론은 적어도 위에다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이야. 인문계 학생들이 꼭 과학책 한 권을 읽는다면 이 책을 읽어줘라.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과학편에 3번이나 언급이 돼. 그래서 운이 좋게 이렇게 적중을 했던 그런 문제고, 18쪽에도 그 천승세의 만선인데 곰치가 출제가 됐죠. 이것도 뭐 작년에랑 다 EBS에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38의 A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 요거를 중요한 어휘로 정리해놔. 무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고 지금 여기에, 그 다음에 대화로 처리되는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다는 건데, 요게 이제 0809에 연결이 되어서 이강백의 파수꾼,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꼭 기억해둬야 할, 파수꾼은 매년 EBS에 있어. 이강백의 파수꾼은 원고지가 또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요게 그 당시에는 중학교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공간적 배경은 자 황야에 위치한 어떤 마을이다 이렇게 외운 거라고. 그런데 제시문은 공간적 배경이 마을이 아니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망루였다고. 그러니까 제시문에 충실하라는 거야. 우리 학생들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그래서 답이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안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배경 지식으로 이게 유명하니까 잘 기억하고 있던 애들은 틀렸다고. 이 15주차에 황순원의 이리도를 EBS를 외우면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이거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소설 제시문은 완전 달라. 1인칭 시점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EBS 달달달달 외우지 않도록 한다. 흥부전의 주제가 형제간의 우애인데 평가원에 5번이나 출제된 흥부전 제시문에 형제간의 우애는 2번이고 나머지 3번은 부부간의 사랑, 부부애, 가족애야. 형제가 안 나와. 2006년 6월 평가원에 이문열의 금시조가 나왔을 때 주제가 예술론이잖아. 근데 예술론이라고 외우면 안 돼. 제시문은 예술론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스승과 제자의 갈등이지. 그래서 소설을 풀 때는 꼭 제시문을 주목해줘야 돼. 황순원의 이리도 그 11번을 많이 틀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시문에 충실하라 이런 기본 원칙을 놓쳐서 그래. 자, 어쨌거나 38번 주목하고 19페이지 43번 문제 봐봐. 자, 이 문제가 참 특이한데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한 10% 넘게 틀렸는데 실제 정답률이 67%. 너무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이게 정답률 67% 이 정도 수준은 올해 1503, 1504 교육청 받겠지만 가장 어려운 한 문제 빼고는 이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는 뭐 11서너 번째, 13번째, 14번째 어려운 문제였지만 요런 문제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 교육청으로 오면 막 2~3번째 어려운 문제로 변하는 거야. 지금 쉽게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는 많이 틀린 문제고, 선생님이 이제 보기에 광고가 학생들한테 분명히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야. 자, 얘기 들어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이게 많이 틀렸냐면 2007년, 2008년 이 여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음료수가 갈아 만든 배라는 음료수였고, 갈아 만든 사과가 나오면서 사각사각. 그래서 그 광고할 때마다 사각사각 이러는 거야. 근데 청각만 있지, 사각사각은. 그런데 학생들이 그때 음료수 마시던 그게 수능장에서 영상이 떠오르면서 미각을 당연히 끌어들이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중에 5번으로 간 찐따들도 있잖아. 많이. 물씬 향기가 풍기다. 그래서 저거 광고의 악영향이야, 이게. 사각사각은 청각만 있지 거기에 맛이 있지는 않아요. 미각은 없어. 근데
고3들이 그 전에 초등학생들을 비웃었거든. 초등학생들 비웃으면 안 되는 게 초등학교 시험 문제의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 1. 침대, 2. 장롱, 3. 화장대, 4. 뭐 변기 뭐 등등 해서 5번 선택지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초등학생의 99%가 침대로 간 거야.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 침대. 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초등학생의 99%가 그 광고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에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으로 알고 있다고. 근데 요즘도 그런 광고 나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에이스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요즘도. 계속 그 히트치고 있는 광고야. 그래서 이 43번도 그 당시 사각사각이라는 음료수가 굉장한 악영향을 끼친 거야. 정답률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 사각사각. 자, 넘겨. 46번이 가장 어렵다. 그 다음 47번 체일남에 흐르는 북인데 우리가 2주 전쯤 봤죠, 시험을. 13주 차쯤에. 47번 별표 치고 요게 수능 특강 B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이겠지만 상당히 운이었지만 이 당시 선생님이 강남대성에 있었을 때 현대소설 일체월장에서 이 체일남에 흐르는 북을 2주 전 걸로 해주고 수능장에 가서 애들이 워낙 어려우니까 이런 학생들도 많아. 뒤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47번에서 50번까지 딱 2분 이 정도밖에 안 남아. 3분밖에. 제시문 읽을 시간이 없어. 워낙 어려웠던 시험이라서. 근데 분명히 내가 공부하고 들어간 작품이니까 제시문 안 읽고 내용 알고 쭉 풀어서 다 맞고 그래서 1등급 나온 애들이 있다고. 이때는 등급제가 가장 중요했을 때야. 그래서 아는 작품을 공부하고 들어가면 월등히 유리하다. 강남대성에 있었을 때 그 원래고사에 이렇게 냈던 문제들이 있어. 그게 2013년도, 2012년도 이렇게 천변풍경 같은 작품. 그게 이제 출제를 해놔가지고 여기서 적중을 했던 거야. 천변풍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1206에 나온 황석영의 가객 같은 작품. 그러니까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가 1위도야, 1위도. 그 다음에 가사 작품. 꽤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왔을 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작년에는 이제 관동별곡도 있었고 숙향전도 있었던 거다. 47번 별표 쳐놔. 자, 23쪽 가서 가장 어려운 10문제를 넣어놨는데 34번 문제가 정답률이 50%야. 그러니까 무려 46번이 정답률이 36%로 출발하지. 9번 그것도 어렵죠. 9번도 정답률이 39%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34번이 50%니까 어려운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가 과반수 넘게 틀려버리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때는 과반수 넘게 틀린 게 한 문제 있거나 없거나 이 정도 수준인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분명하게. 43번도 67%고. 자, 공부가 안 될 때마다 23쪽 이런 데를 좀 읽어줘. 문과 학생들도 많지만 24쪽 가봐. 5번에는 한의대 삼성 학생이 있고 6번째가 연대 치대야, 7번째가 고대 의대. 이때 선생님 반이 내가 강남대성 인문 6반 담임이야. 인문 6반 담임인데 그 보통 1, 2, 3반이 아주 잘해. 그리고 이제 뒤에 쪽 반이야. 근데 들어올 때는 54명 중에 한 7명이 1등급이었다. 근데 수능 끝나고 보니까 51명 정도가 1등급으로 바뀌어. 그리고 그때 우리 반에서만 서울대를 11명 정도가 갔어. 한 반에서. 한 학교가 아니고 54명 중에. 서울대 법대 마지막 학번인데 그때 4명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이게 저기 국어가 가장 어려웠던 때라서 그 너희들이 이제 알아둘 거는 학교에서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그 6개월 정도 딱 지나서 살펴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 반 평균이 강남대성 전체 평균보다 5.2 정도 높아버려.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이다 그러면 수학이 높고 영어 선생이다 그러면 영어가 높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을 때 담임 선생님 수업은 전부 다 열심히 듣잖아. 담임 선생님이 조퇴시켜주죠. 담임 선생님이 상담해주죠. 원서 쓰죠.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너희들이 올해 수능에 성공하는 비결은 모든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담임 선생님 수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듣는 방법이 있어. 학교에서도. 물론 이제 학원에서야 뭐 자기가 선택한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들으러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와서 뭐 우리가 수업할 때 조용해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냥 수업만 해도 잘 따라오잖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모든 과목을 담임 선생님 수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주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야. 써놔 위에다가 이런 내용은. 그게 학교에서도 그걸 지켜주도록 해.
이 8번 학생은 기억이 나. 이 박명호 학생은 9월 평가원을 지나치게 높게 받았어. 어마어마하게 잘 받았어. 전국 수석급으로. 근데 얘가 고3 때도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를 볼 때마다 늘 건방 떨지 마라. 너 수능 아직 본 거 아니다. 건방 떨지 마라라고 늘 얘기해달라고 했던 학생이야. 우리 반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얘가 재수해서도 이제 건방 떨지 않는 자세로 9월에 지나치게 잘 나오면 이 수능을 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9번 학생이 연세대 의대간 학생이야. 10번 학생이 이제 얘가 가장 힘들었던 학생인데 외국 생활 8년. 대책 없어. 외국 생활 8년. 캐나다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국어 3등급이야. 안 변해. 33333. 근데 이제 수능 때 딱 한 번 1등급 나온 거지.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얘가 선생님 카페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 카페에 가면 가장 먼저 인터뷰한 거야. 상문고 출신 이세연 학생이다. 13번째 학생의 이름 봐봐. 얘가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반에 왔던 이름이 전기성이야. 전기성. 얘 학교 어디 갔는지 알겠지? 전기성, 기성아. 그런데 얘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로 갔어요. 그래서 이름대로 잘 간 겁니다. 이제 곧 국어선생님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 녀석은 이제 그 한의대도 합격하고 4년 장학생으로 이 성균관대 법대 합격했는데 어쨌거나 이름 따라서 국어교육과로 간 학생이다. 자, 15번째, 16번째 이과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 18번 학생 잘 기억해도 얘는 물구나무 서서라도 기어코 이 목표한 대학을 가겠습니다 해서 성공한 애야. 읽어도 18번을 잘. 그 다음 20번, 21번, 22번 학생도 별표 쳐놓고 읽어둔다. 가톨릭 의대를 간 학생인데 어쨌거나 이과 학생들 꼼꼼히 읽어서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검토하도록. 자, 28쪽으로 갑니다. 12번 문제는 해설이 좀 중요한 게 있어요. 12번 문제 해설 별표 쳐. 다음 오른쪽 29쪽으로 올라간다. 29쪽 오른쪽 넷째 줄에 대화체, 대화적 구성이 드러난 작품 형광사인 펜칠에. 그래서 1번에서 8번까지가 대화체 대화야. 관동별곡, 성산별곡, 송미인곡, 누왕사, 시집살이 노래, 낡은 집, 독을 차고, 공사장 끝에. 그 다음에 9번에서 14번을 묶어.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 결국 독백이야. 이거는 말을 건네는 것까지만 있어.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 밑에 독백체가 드러난 작품에다가 적어 2014 A형 낙화 2014 AB 공통 원천석의 시조 2014 AB 공통 원천석의 시조 흥망의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이거 혼잣말 독백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능 02년 14번에다가는 숫자 15라고 적어.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하고 나룻배와 행인 숫자 16이라고 적어. 거기다가는 저 앞에 9번에서 14번에서 끌어와. 말을 건네는 방식이 돼 결국 독백이다. 다음 밑에 반어와 역설 형광사인 펜칠에 반어 아이러니를 10편, 9편 정도 정리해 줬어. 이게 이제 선택제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 30쪽으로 가. 역설 16편 정도가 있어. 자, 우리 그 반어 중에 기영도의 안개 있잖아. 5번 작품이야. 반어의 5.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14주차에 했습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학교로 간다 이래야 되는데 공장으로 간다 이랬다고. 자, 반어. 30쪽에 역설 16편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공부해. 자, 그래서 반어, 역설, 대화체 이렇게 정리해 준다. 31쪽 고전소설 사시남정기 거기에다 인터넷 수능 A형. A형 학생들은 꼭 32쪽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주기 바란다. 넘겨. 미안하지만 요게 해설 강의가 없다고 2008 수능은. 이때는 이제 대성 학원에 있었을 때라서 그러니까 이 해설지하고 뒤에 마무리 필살기 넣어줬으니까 그걸로 공부해 준다. 36쪽에 47번 별표를 쳐. 36쪽 47번. 평균이 오늘 뚝 떨어졌네. 어려운가 봐. 11점대로 떨어졌어. 14주차도 어려웠는데 더 심해. 그러니까 모처럼 수업하니까 그런 것 같아. 평균이 11.6이고 심각하네. 최고 점수가 17점 정도야. 자, 47번 별표 쳐놔.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 개념이다. 37쪽 가서 수능용어 어휘도 왼쪽에 비견이라든가
오른쪽에 비장하다 이런 건 공부해도 넘겨. 38쪽에 빈도 사건 전개의 매개항 오른쪽에 사변적이다. 자 39쪽에 한자 성어도 공부할게. 뭐 소탐대실이나 송구영신 속수무책 수구초심 거기 수불석권 이런 건 기억해둔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글을 읽는다. 수수방관 수신제가 수어지교 수원수구 수적 천석 체크해도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은 돌에 구멍을 뚫는다야. 수적 천석 넘겨서 40쪽 오른쪽에 수주대토 정확하게 알아둔다. 숙맥불변 순망치안 시시비비 식자우환이 있고 신상필벌 신원섭한 신토부리. 자 41쪽을 공부한 다음 풀어 5대 41쪽에 5번에 사필규정 있죠. 이거 정확한 뜻이 뭐라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데 그렇게 암기하지 말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사필규정에다가 적어놔. 5번 문제에 있어. 보기에 사필규정은 정의는 승리한다. 자 42, 43, 44쪽 14주차 가서 다시 복습해준다. 김승옥의 역사 여기 기영도의 안개 서정주의 질마제 신화 김광균의 와사 등도 적중했어도 그냥 넣어놨어. 그 다음에 11에서 14번 현대소설 거기 독재는 늙은인데 이거는 이제 극문학으로 나왔죠. 시나리오 소설로 나올 수도 있고 A형 학생들 공부해둔다. 자 다음 45쪽에 가서 마무리 필살기 자료를 꼭 연습을 해줘. 이게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 수긍 납득한다. 그러니까 아까 43번 틀린 학생들 저 뒤로 가보자. 51페이지 22번 이런 거 틀리면 공부해야 돼. 28번도 마찬가지. 자 43번에 몰랑몰랑 촉각이죠. 물씬물씬 후각도 있고 시각 물씬물씬은 촉각도 있어요. 사각사각은 청각만 돼. 색은 청각 시각 파릇파릇 시각 이렇게 해서 틀린 거를 다 검토를 좀 잘 해주도록 넘겨. 그래서 60페이지까지 좀 두껍지만 마무리 필살기를 지금 연습을 잘 해놔. 이제 6월 평가원 5주 남았어. 5주 6월 평가원 전에는 D-6543에 이런 제대로 해줘야 돼. 자 그리고 60쪽 맨 뒤에 빌보드가 있는데 요게 올해 것까지 집어넣어서 고쳐놓은 빌보드니까 내년에 여기에 이름을 올리도록 해. 책 맨 뒷장에 그 빌보드가 2015 학번까지 다 넣어놨다고. 자 좋아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채점을 해왔는데 조교가 반절 넘게 틀린 문제들 가장 어려운 건 14번이네. 요건 뭐 서너 명만 맞은 문제 14번이 가장 어렵다. 어휘 문제죠. 다소 황당함을 갖는 학생들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요 14번 문제는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 유형 그대로야. 어휘 문제가 한자 어휘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아주 황당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14번 넘버 원. 그 다음에 10번 10번의 해석의 문제인데 10번의 넘버 2라고 적어. 자 어려운 문제 14번 10번 그 다음에 이제 11번 6번 뭐 이렇게 가겠네. 11번 6번 자 이렇게 딱 적어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현대소설 고전소설이야. 14번 10번 11번 6번이다. 가장 어려운 10문제는 자 지금은 이제 과반수 훨씬 넘게 틀린 문제들이고 그리고 4번이 있다. 4번 16번이 있다. 자 4번까지 그 다음에 16번 잡고 7번 9번 7번 9번 그 다음 한 문제가 12번 정도 16번 7번 9번 이렇게 12번
오히려 1번이 있네. 1번, 17번이 이제 마지막. 자, 요 문제는 수업을 하자. 11문제. 1번, 17번 체크해 줘. 별표 10이야, 10. 1번, 17번이. 16번. 자, 좋아. 4번이 이게 늘 수업하던 건데 이게 신동집의 시가 우리가 2주차 오렌지라는 시를 배운 적이 있어. 존재의 본질 탐구. 그게 어렵죠. 여기 목숨이 어려워서 그래. 신동집의 목숨. 사실은 1번은 예전에 2011년 수능에 적중을 했던 문제야. 1번에 그 3번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나타난다. 자, 연민의 정서 밑줄 긋고 2011 수능 13번에 4번 선택지인데 연민의 정서. 자, 아파하는 마음이죠. 딱하게 여기는 마음. 자, 2011년 13번 그 답이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타난다. 자, 시적화자의 마음은 100%야. 근데 딱하게 여기는 마음인지 봐줘야 돼. 1번에 그 3번에다가 자, 어려운 문제는 됐고 들어가 보자. 갑니다.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이운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자, 오랑캐꽃의 명명유래. 오랑캐꽃이라고 부른 그 명명, 그 유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야, 이용화 계시야. 오랑캐꽃.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여진족들이 쫓겨가던 상황입니다.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고려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고려장군님 동그라미 쳐도 삶의 터전도 다 버리고 쫓겨갔다. 윤관장군이 오랑캐를 무찌르는 상황이죠. 자, 여진족들의 비참한 운명이 나타납니다.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100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자, 역사의 흐름이야.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다.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자, 오랑캐와 오랑캐꽃이 관련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오랑캐꽃을 동그라미 쳐. 이건 결국은 우리 민족의 객관적 상관물이야. 오랑캐꽃. 너는 돌감아도 털 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자, 햇빛 막아줘야 돼. 음지식물이라서 그래. 햇빛이 시련고난 역경이야. 여기서는 특이하게 음지식물은 햇빛을 쬐면 시들어 버린다. 그래서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위로 연민의 정서. 자, 실제로 오랑캐꽃이 그렇다고 봐야 되고 음지식물이라서 그래. 음지식물. 양지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되지만 음지식물은 햇빛을 쬐면 말라 비틀어진다. 우러나 보렴 울어보렴 목놓아 우러나 보렴 오랑캐꽃. 자,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과 슬픔인데 이제 일제치하야. 자, 오랑캐의 처지, 일제치하 우리 민족의 처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오랑캐라는 이름 때문에 밝은 하늘이 싫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위로와 연민의 정서 동병상련. 오랑캐의 처지 이꼴 일제치하 우리 민족의 처지야. 자, 그래서 유랑민의 시인데 유랑민들의 비극적인 삶과 그 비애를 노래했는데 자, 오랑캐꽃과 우리 민족의 삶을 동일시하고 있다. 역사적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 서사적인 요소, 역사, 서정성의 혼용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상실한 민족의 비애를 효과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시다. 근데 이제 이건 처음 나온 건 아니고 평가원에 이미 나온 적이 있어. 2010년 6월 평가원이야. 임철우의 눈이 오면이라는 작품이다. 햇볕으로 나온 음지식물처럼. 햇볕으로 나온 음지식물은
자, 말라 비틀어진다. 1006 평가원 31번에 2번 선택지로 있나 보다. 적어도 1006 평가원. 임철우의 눈이 오면이라는 소설이랑 같이 나왔다. 음지식물이야.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 놓아 우러나 보렴. 위로 연민의 정서. 감정일체화라고 적어. 감정일체화.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가 오랑캐 꽃입니다. 의인화되었죠. 이용하게 낡은 집. 자, 그런 작품들도 유랑민의 비애가 있어. 자, 일제치하 우리 민족의 처지나 오랑캐의 처지나 유사해서 오랑캐 꽃과 또 관련을 지어놨어. 자, 그 다음 나작품이 좀 어렵습니다. 나작품이. 자, 2번 문제는 가볍게 풀자. 어떤 반에서는 2번을 되게 많이 틀렸는데 시 자체가 좀 어려워서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다. 자, 반영론적 관점은 딱 적어놨다.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중시한다. 표현론적 관점. 자, 이걸로 공부하자. 반영론 모방론이야. 사회 역사적 배경, 역사, 세상, 사회. 그 다음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의 체험, 사상을 중시한다. 뭐 간접 체험도 포함되죠. 그 다음 효용론적 관점, 독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시한다. 내적 화자의 관점, 작품 속 화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고, 내적 청자의 관점, 작품 속 청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거다. 자, 1번 가의 관점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 유랑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다. 2번 나의 관점에서 보면 오랑캐의 비극적 삶을 보여줌으로써 끊어준다. 이 민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자, 인식의 변화. 이 민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촉구 X를 해줘. 작가는 민족의 비애, 민족의 비애야. 여기서는 민족의 비애라고 적고 이거 과도한 해석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감상, 왜곡, 불일치가 있어요. 이 민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촉구는 아마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다문화 과정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 촉구 이쪽으로 가줘야 돼. 요거는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비애다. 2번을 답으로 할 것. 3번 억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의 관점이다. 자, 깨달음의 계기, 반성의 계기. 그래서 수용론, 효용론적 입장. 나는 생산론, 표현론적 입장인데 우리 민족의 비애로 고쳐줘야 돼. 4번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적 화자. 라에서는 오랑캐 꽃에 대한 동정심을 느낄 수 있다. 이 동정심을 동그라미 쳐가지고 1번에 3번 연민의 정서로 연결해. 5번 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너는 오랑캐 꽃의 의인화이기 때문에 자, 오랑캐 꽃이 답변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밑줄. 말을 건넸지만 메아리가 없다. 화자의 독백. 말을 건네는 방식이 돼. 화자의 독백.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 자, 2번은 가볍게 2번인데 꽤 많이 틀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나시 가자. 이게 어려워요. 신동집의 오렌지 참고로 써도 2주차에서 배운 거다. 목숨은 때 묻었나. 절반은 흙이 된 빛깔. 황폐한 얼굴엔 표정이 없다. 절반은 흙이 된 빛깔. 색채 이미지야. 죽음의 빛깔이죠. 흙이 된 빛깔. 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 너랑 나랑 우리 서로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보고 싶더라. 자, 너랑 뒤에다가 적어. 너랑 같이. 너랑 나랑 우리 서로 함께 같이 더불어 손잡고는 공동체적 유대감이야. 2인 공동체도 공동체다 얘들아. 2인 공동체. 너랑. 단둘이 너랑이라 하더라도 이건 공동체야. 4번에 1번 보세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공동체적 의식과 맞물려 그 의미가 중복된다. 맞다고. 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 너랑 함께 더불어 살아보고 싶더라.
3, 4인 공동체, 2인 공동체. 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더라. 자, 그리움의 이미지야.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더라. 억만광년의 현암을 거쳐, 현암. 자, 아득한 어둠이다. 아득한 어둠을 거쳐 나의 목숨 안에 와닿는, 자, 밑줄 그어, 나의 목숨 안에 와닿는, 오는 겁니다. 나의 목숨 안에 와닿는 한 개의 별빛 그랬어. 자, 삶의 소망일 거야, 별빛. 별빛을 동그라미를 쳐둔다. 와닿는 한 개의 별빛. 자, 4번에 2번 하나의 별빛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소중한 생명을 암시한다. 맞아요. 소중한 생명이야. 우리는 아직도 포연의 추억 속에서, 자, 추억이라는 말에 속지 않도록 해. 포연이 뭐야? 포연. 대포연기야. 대포연기. 포화, 포성. 포성은 대포 소리. 적어도 대포. 장기둔 학생들은 그 포 알죠? 포성은 대포 소리. 그 성북동 비둘기에서도 포성이 메아리 쳐서 나와. 포연, 대포연기. 포화 속으로 이런 영화도 있었다. 포화 속으로. 전쟁이야, 전쟁. 결국 포연의 추억 속에서 없어진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 죽은 사람들이죠. 없어진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 따뜻이 체온에 젖어든 이름들. 그리운 이름들이야. 살은 자는 죽은 자를 증언하라. 자, 거룩한, 죽은 자의 거룩한 뜻을 증언하라. 죽은 자는 살은 자를 고발하라. 자, 고발할 수가 없음에도 고발하라. 목숨의 조건은 고독하다. 자, 고독 속에서 존재하는 거야. 죽은 자는 살은 자를 고발하라. 결국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야. 결국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다. 자, 그래서 그 4번에 3번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은 전쟁의 기억이야. 포연의 추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포연의 추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살아남은 자의 슬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고, D는 죽은 자는 살은 자를 고발하라.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이 나타나 있는 표현이 된다. 죄의식. 바라보면 멀리도 왔다마는 나의 뒤 저편으로 어쩌면 신명나게 바람은 불고 있다. 바람 동그라미 쳐. 좀 어려운 시라서 바람. 신바람 나는 삶인데 인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힘을 지니고 흘러가는 시간과 역사를 상징한다. 이 바람은 긍정적인 힘을 지니고 흘러가는 시간과 역사를 상징한다. 어느 많은 시공이 지나 모양 없이 지워질 숨자리에 나의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야. 살아서 돌아오라. 백조 동그라미 쳐. 순결한 본연의 생명이야. 근데 살아서 돌아오라. 재생을 소망하고 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그 이리도, 황순원의 이리도에도 나와. 목숨의 영원함이야. 돌아와야 돼. 요거는 마치 03 수능에 출제됐던, 자, 백조는, 나의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 03 수능에는 강원교회 우리가 물이 되어 마지막 년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이런 구절이 있어. 하늘로 오라. 이렇게. 오다의 시작이야, 이것도. 자, 와서 닿는 별빛이 있고,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가 있고,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이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자, 이게 이제 나룻배와 행인이랑 같이 나왔을 때,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오실 줄만은 알아요. 따로빼와 행인이야. 그래서 오다이시악은 만남의 기대. 우리 처음 수업할 때 배웠던 거. 자, 당신이 오실 줄만은 알아요. 그대여 하늘로 오라. 돌아오라라는 말이에요. 4번 문제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 이렇게 많이 틀릴 문제 아니야. 자, 4번에다가 그 복습 불량이 되지 않도록 나의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 재생을 소망하는 거야. 목숨의 영원함. 순결한 본연의 생명력. 구차한 목숨과 대조되는 순수한 생명을 상징하는 게 여기서 백조. 살아서 돌아오라. 전쟁으로 죽어서 땅에 묻힌 황폐한 생명들 속에서 자, 여기 시적화자 목숨의 조건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살 사람은 또 살아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의욕을 가다듬는 의지적인 태도인데, 자, 4번에 5번을 가면 작품 전체를 보면 이게 애상이 있어요. 슬픔이. 전쟁으로 인한 죽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ABCD에서 E를 갖다가 애상적 슬픔 X, 기도조의 목소리, 이건 터무니없는 거야. 기도조의 목소리.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틀렸다는 건 말이 안 돼. 자, 5번으로 안 간 사람 빨리 양심선언해. 손 들어봐. 5번으로 나 가지 않은 사람. 특히 4번 손 들어봐. 혹시 4번. 4번으로 갔다. 좋아. 3으로 갔다. 3 있고 2도 있고 1. 종교 있나? 종교. 틀린 학생 중에 5번만 맞았어. 종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틀린 학생 중에 종교. 아니 인마 부처님도 있고 성모 마리아님도 계시잖아. 예수님도 있고. 빨리 틀린 사람 중에 종교 있다 손 들어. 종교가 뭐야? 불교. 부처님께 기도 한번 해봐. 수능 때까지 건강하게 수능을 무사히 잘 끝마칠 수 있는 마음속의 기도. 부처님, 나 건강하게 해주라. 있어 종교? 뭐야?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기도해봐. 수능 때까지 건강하게 수능 잘 보게 해주라. 이렇게 해봐. 어떻게 해야 돼? 종결부가. 종결부. 해주시옵소서 또는 해주소서 이거지.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 이게 무슨 기도조야. 흥분했어? 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반항이지. 이게 지금 5번 선택지가 어처구니 없는 선택지라는 거야. 기도조 알죠 여러분들? 찬송, 한용운의 찬송. 적어도 이미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복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받읍소서. 이게 기도조야. 이미여 당신은 봄과 광명과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약자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차비의 보살이 되옵소서. 이게 되옵소서. 자, 김남조의 겨울바다. 거기에서는 남은 날은 적지만 자, 기도 문이 열린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우리 1주차에 가을의 기도 배웠어.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호홀로 있게 하소서. 자, 뭔마 하소서. 이게 기도조야. 여기를 살아서 돌아오라. 이게 무슨 기도조야. 그대여 하늘로 오라. 오다의 시약이 지금 4번에 2번과 5번에다가 오다의 시약이라고 적어.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 오다의 시약 복습. 오다의 시약 복습한다고 생각해. 수능 마인드 세우기 책 있는 학생들은 꼭 가서 81쪽에서 83쪽까지 다시 검토해. 오다의 시약. 수능 마인드 세우기에 있는 친구들은 81, 82, 83 검토. 쌤이 이렇게 했어. 이거 니네 다 알고 있는 거야. 한번 봐봐. 별빛이 와닿는다.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 그대여 하늘로 오라. 당신이 오실 줄만은 알아요. 자, 우리 이걸로 했잖아.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겨울이 지나고 나의별에도 봄이 오면. 윤동주.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아늑한 꽃덤불에 안겨보리라. 신석정.
겨울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의 그 눈짓은 발밑에서 움트리라. 신동엽.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이성부의 봄이라고. 그래서 한국 현대 시인들이 가장 강렬하게 소망한 것은 봄이야. 봄의 상징적 의미가. 자, 그래서 이건 동사니까 오다는 여러분들이 오다라는 동사를 활용을 할 거 아니야. 오다의 시야.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 자, 오다 와 닿는다. 돌아오라. 오는가 오면 오는 올 것이 온다. 오라 이랬다고. 정리해. 거기다 다시 한번.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 있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그날이 오는 거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자, 이육사에게는 초인이 온다.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손님이 찾아온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자, 이육사의 꽃에서는 제비때가. 자, 광야 청포도 꽃이야.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자, 문맥으로 풀도록 해. 문맥으로. 자, 오다의 시학은 늘 응용이 되는 거라서 문맥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박두진에게는 어서 너는 오너라 이런 제목도 있어. 어서 너는 오너라. 이게 너라 불규칙은 오다가 들어간 거는 전부 다 너라 불규칙이야. 어서 너는 오너라. 돌아오너라. 찾아오너라. 자,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튀어올 밝은 하늘. 밝은 하늘은 튀어오는 거야. 총총총 달려도 와줄 버리고 온 나의 사랑. 요게 공육수능엔 출제된 거야. 버리고 온 나의 사랑. 달려오든 튀어오든 오는 건 다 좋은 거라고. 정리해 쭉. 다시 한번 복습 차원이니까. 이걸 첫날 수업을 망각한 학생들은 없는 거지. 첫날 수업을 까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1주차 첫날 해준 거야. 이게 오다의 시작. 이거 다 기억나죠? 이제 쭉 싹 포맷시켰어? 이게 응용이 된 거잖아.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가 하늘로 오라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이게. 가서 수능 마인드 세우기 책 복습해. 윤동주. 겨울이 지나고 나의별에도 봄이 오면. 윤동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다 마땅히 와야 할 아침이잖아. 아침이 온다. 새벽이 오기까지는. 정희성의 시 새벽이 오기까지는 도 있어.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쫓아오는 건 안 좋은 거지. 강박관념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햇빛이야. 주체가. 여기서 햇빛. 자, 윤동주한테 봄이 와야 돼. 아침이 와야 되고. 햇빛. 그게 이제 십자가로 연결이 돼.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응용된 문제가 요거 출제되기 직전에 2005년 9월 평가원 박제3의 수정가에서 응용된 거야. 이게 난도가 가장 높아. 수능 마인드 세우기 가서 복습해 잘.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자, 춘향이야.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바람은 어느 때고 어려올 따름. 어려올 따름이다. 요게 가장 어렵게 응용된 문제인데, 야, 서방님은 바람이야. 바람은 어리어 오는 거야. 그리고 그의 수능에, 공육 수능에 가서 이게 나왔다고. 총총총 달려도 와줄 버리고 온 나의 사랑. 2003 수능에는 요게 나왔고, 이게 오실 줄. 수능에서 이게 가장 어렵게 또 하나 응용된 문제가 난소공, 2009 수능에 응용된 시나리오 난소공에서 넓혀 오다. 오다야, 오다. 오다 가다 문제는 어휘 문법 문제로도 계속 나왔고 평가원에. 오다 가다. 껍데기는 가라 하고
다르다고. 저거를 너희들이 문맥에 맞게 풀어내는 그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필기를 쭉 해놔.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야.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바람은 어느 때고 어리어 오는 거거든. 어리어 오든 쫓아오든 백마 타고 오든 달려오든 찾아오든 오는 건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설명했었어. 3월 달에 그 당시 내가 강남대성 인문 10반 담임이었어. 이게 2005년도는. 그때 요거를 3월 달에 수업을 해주고 9월에 이 문제가 나왔더라고. 우리 학생들의 응용력을 한번 봐야겠다 하면서 시험 감독을 하면서 쭉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니까 60% 정도 60% 정도 응용 능력이 있더라라는 거지.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들 50%가 안 돼. 재학생들이라서. 그러니까 응용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응용 능력이. 그래서 정리해 쭉. 이렇게 별빛이 와 닿는 거야.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니네 이리도 봐봐. 빨리 돌아오라고. 일본 놈한테 그 몽골 주인이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러잖아. 돌아오라 소렌토로야. 가시리야 가시리. 가시난다 도셔 오쇼쇼. 가시자마자고 돌아오십시오. 이런 얘기라고. 오세요라는 시도 있어. 만해 한용운한테는. 오세요. 나의 죽음마저 각오할 수 있을 때 님은 결국 오거든. 그러니까 오다는 다 좋은 거야. 오다는. 1등급이 나에게로 오다. 얼마나 좋아. 1등급이 나에게로 오다. 대학 합격증이 오는 거야. 결석하지 말고 오라고. 결석하지 마라. 공부하러 와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하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4번에 적어도 오다이 시학 응용 문제. 우리가 1주 차니까 4번에 2번 선택지 5번 선택지 딱 정리해. 그래서 오늘 내가 응용력을 측정한 거라고. 이걸 맞은 학생들은 응용 능력이 있는 거지. 정리 4번. 그래서 수능 마인드 세우기나 뭐 문학종합이나 이런 데서 늘 하던 거야. 현대시든. 자, 4번 됐습니다. 5번으로 하자. 그 다음 다시 가 이제.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곽재구가 2012년에 구도 한켤레의 시가 이미 나왔어. 근데 2년 만에 나와버린 거야. 이 사평역에서가. 예전에는 3년 터울이 있었거든. 3년 만에 나왔었다고. 근데 이제 2년 만에 나오니까 이게 그 당시 수업을 해주면서도 이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물론 EBS에는 있었으니까. 그리고 A형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이형기의 낙화가 나왔었고. 그때 선생님이 추석 때나 파이널 때 찍었던 거는 이형기의 낙화하고 서정주의 국화협회서야. 올해 지금 A형 학생들은 산유화하고 국화협회서 정리 잘해놔. 자, 다시 가. 참 좋은 시인데 이게 진짜 좋은 시야. 따뜻한 시고.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쓸쓸한 분위기. 사평역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무진기행이 무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삼포 가는 길, 삼포가 있어, 없어, 우리나라에? 없어, 전부 다. 사평역도 없고, 삼포도 없어, 무진도 없어. 왜 시인이나 소설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지명을 쓰는 것일까? 사평역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야. 삼포도. 물론 사평역이 뒤에, 한참 뒤에 9호선, 저 서초메가로 가는 길에 사평역이라고 있어. 9호선. 그래서 그 메가스터디 사이트에다 어떤 재수생이 쌤 이 사평역이 그 사평역이죠라고 황당한 질문을 올려놨었는데 이건 시골 간이역이야. 사평역. 자, 무진기행을 만약에 작년에 이제 1409A형에 나온 무진기행을 순천기행으로 한번 바꿔봐봐. 전라남도 순천 배경인데 순천기행으로 바꾸면 이게 맞자랑 멋자랑 이렇게 변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 의미가. 고유명사가 갖고 있는 그 아우라가 있어. 이 사평역에서를 수원역에서, 뭐 영통역에서, 영등포역에서, 노량진역에서 이렇게 바꿔봐봐. 시가 확 죽어버리지, 갑자기. 그 아우라가 있잖아. 수원역,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이 주는 고유명사에 사람이 엄청 많고 북적북적대고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아우라, 분위기가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없는 지명을 만들어내는 거야. 삼포 같은 지명을. 삼포 가는 길도. 적어도 고유명사 본래의 고유명사가 갖고 있는 아우라, 그 분위기 때문에 시 감상이나 소설 감상이 방해를 받는 거야.
고유명사를 꼭 써야 할 이유도 있어요. 물론 고유명사를 쓰는 경우는 사실감, 현실감을 주는 거야. 원래 영변의 약산이나 대동강이라든가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리네. 원래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쓰면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 그게 사실감, 현실감이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지명을 쓰는 이유는 또 고유명사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분위기 때문에 이 새롭게 창조한 작품 자체의 감상에서 방해를 받기 때문이야. 이걸 수원역으로 바꾸면 시가 확 죽는 거지. 그런데도 이건 꼭 어느 시골 간이역에 있음직한 내용이라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사실감을 준다고.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하강 이미지죠. 눈이 내리니까. 자, 상승 이미지라고 해서 틀렸던 거야, 얘들아. 2014 B형의 조지훈의 파초우. 비가 내리거든. 그게 하강 이미지. 자,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톱밥난로 딱 동그라미를 쳐주자. 따뜻하죠. 이런 난로는 지금은 없지만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야.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 금음처럼 몇천 졸고 몇천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나 동그라미.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어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니은이 저 가시에 라지 A로 연결해봐. 니은을.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려면 목 놓아 우러나 보려면 않겠꽃.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따뜻함을 연장하는 위로야 위로. 따뜻한 인간에 의해서 비롯되는 화자의 행위가 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청색의 손바닥 세모꼴 쳐.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색의 손바닥은 추운 손바닥이야. 산다는 것이 인생이란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rum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자, 묵묵히 견디어내야 한다. 삶은 묵묵히 견디어내는 일.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럭싸럭 눈꽃은 쌓이고. 자, 대합실의 쓸쓸한 분위기, 사람들의 고단한 삶,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 눈꽃에다가 위안을 주는 소재야. 눈꽃. 자, 귀를 적신다.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감싸 안아주는 존재.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밤열차다. 다가올 삶에 대한 막막함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밑줄 긋고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좀 쉽죠. 이게 이제 2014 B형하고 직결됐던 문제야. 자, A의 행위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2번이다. 위로하다, 위안을 주다. 4번은 이렇게 왜 안 되냐? 위안을 받는 거야. 4번 선택지는 위안을 받음, 2번 선택지는 위로하는 것, 위안을 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가다의 공통점이다. 자연과 인간의 삶의 조화. 자, 해당 없고 이 부정적인 상황 세모꼴 쳐두고 강한 의지로 극복하고 있다가 없어요. 부정적인 상황은 뭐 가나다 모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 가나다. 그런데 강한 의지로 극복하는 것은 없습니다. 3번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나타나 있죠. 자, 거기 다시 마지막 행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동질감과 연민의식이 있습니다. 3번 답. 4.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 X. 화자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다. 반성적으로 되돌아본다 X.
자, 3번은 2011 수능 13번처럼 1번에 3번 거기다가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야, 그 사평역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시는 빈자리가 있잖아. 함축적 의미가 있고 참 따뜻하고 좋은 시인데 시골 간이역 이야기. 그래서 임철우 선생이 사평역이라는 소설을 썼다. 자, 쉬운 문제야. 5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하라. 사평역은 요거 2013년 3월 교육청에 출제가 됐어요. A형에 1303 교육청 A형에. 그래서 2014 수능에는 이제 사평역에서 자, 그러는 사이에도 밖은 간간히 어둠 저편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창문이 딸그락거렸다. 전신지구 끝을 물고 윙윙 되는 바람 소리. 싸륵싸륵 밑줄 음성 상징어야. 싸륵싸륵 눈발이 흩날리는 소리. 달로에서 톡톡 톡톡. 상징어는 생동감을 줘. 튀어오르는 톱밥. 그런 크고 작은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토해내는 늙은이의 기침소리와 함께 대합시란을 채우고 있을 뿐 사람들은 각기 골똘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 있다. 사람들은 각기 골똘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생은 자, 이 사람은 나야. 나 대학생. 문득 고개를 들어 말없이 모여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본다. 모두의 뺨이 불빛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다. 청년은 대학생이야. 그러니까 1인칭 시인데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었다. 청년은 처음으로 그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아늑함이랄까 밑줄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새삼 놀라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정말이지 산다는 것이란 때로는 저렇듯 한 두루의 굴비 한 광주루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년은 무릎을 굽혀 밖에서 안에서 톱밥 한 줌을 집어든다. 그리고 그것을 난로의 불빛 속에 가만히 뿌려 넣어본다. 호로르르 상징어야. 비비꽃이 피어나듯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다가 이내 사그라져 들고 만다. 청년은 그 짧은 순간에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머니다. 어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어머니 별표. 청년은 대학생이야. 다시 한 줌 집어넣는다. 이번엔 아버지와 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또 한 줌을 조금 천천히 흩뿌려 넣는다. 친구들과 노교수의 얼굴. 그리고 강의실의 빈 의자들과 잔디밭과 교정의 풍경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음울한 표정의 중년 사내는 대학생이 아까부터 톱밥을 뿌려대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는 참이다. 중년 사내의 네모칸 쳐도 대학생의 얼굴은 줄곧 상기되어 있다. 작은 따옴표. 이 젊은 친구가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러면서도 사내 역시 톱밥을 한 줌 집어낸다. 어느새 농부도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와 춘심이도 도도 역시 보조사야. 동참이다. 동참. 이젠 모두 그 두 사람의 치기 어린 장난을 지켜보고 있다. 장난기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역시 보조사. 동참하는 셈이다. 1.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 나를 대학생으로 바꾸어 시점에 변화를 주고 있죠. 1인칭에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가의 관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산다는 것은 인생이란 삶은 4. 원시의 그리웠던 순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도교수의 얼굴, 어머니, 아버지와 동생들. 5. 침묵의 상황에서 인물들의 갈등이 잠재된 모습 X. 갈등이 잠재된 모습 X에 드러내고 있다. 자, 공동체 의식이 뭔지 알아줘야 될 거고, 갈등이 잠재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소설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라는 게 분명해. 자, 5번은 시간을 빼앗는 문제. 5번 답을 O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하십시오. 질문.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거. 복습을 좀 잘해야 된다. 칠판 지우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